예, 지난주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지난 주말은 상당히 긴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두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우선 그 지난주에 사실은 뭐 무위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일 실무자 협회, 일본의 아주 오만방자한 그런 노골적인 어떻게 보면 모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무자 회담 상황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죠. 네, 한일 양자협의는 지난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각국 양국의 국장급 정정하겠습니다. 과장급 실무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예. 2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6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 그리고 그 근거로 들었던 제3국으로의 반출이 근거가 없다. 근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인 채로 수출 규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양자협의 결렬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바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한일에 대해서 한일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검증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무역 분쟁에 대해서 양국이 해결하지 않고 국제기구가 개입한 사례가 없었다며 사실상 거절을 했습니다. 주말간에는 3박 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귀국했습니다. 김 차장은 미국에 가서 일본과의 마찰에 대해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김 차장은 돌아와서 백악관과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서 일본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서 부당성을 잘 설명했고 일본 인사들도 예외 없이 우리 입장에 공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재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귀국했는데요. 이 부회장은 이 수출 규제 조치가 발표된 이후 바로 일본으로 떠나서 수출 규제가 된 반도체 소재가 있는 3개 품목에 대한 긴급 대체제를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전하는 말로는 일단 급한 불을 껐다라는 평가지만 삼성은 장기전으로 갈 것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단독 보도인데 2회 현장 연결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글이 나왔었는데 하도 많은 언론사에서 이 얘기를 좀 보도를 해서 좀 넘어갈까 생각했습니다만 짚지 않을 수가 없군요. 실무자 과장급 회의 보면은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처음에 저 영상을 보고 저것이 국가 간의 실무 회담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 다른 그런 영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정치권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데요. 상반돼요?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는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고 있다라면서 물론 이제 그런 뭐 굴욕이었다라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최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입장이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왜 가서 소득이 없었지 않느냐. 더군다나 그 일부 장면에서 보였듯이 허름한 사무실에 악수도 없었고 바닥은 좀 많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거든요. 과연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좀 평가절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저희를 보면은 일단 들어갈 때 일본 측 실무자들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눈길도 안 주더군요. 두 번째, 이름표도 없었고 세 번째, 그 화이트보드라고 하나요? 뒤에 그냥 A4지에다가 인쇄를 해서 그렇게 그것도 또 설명회라고 했고 이거는 뭐 어떤 시청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마치 그 면사무소에서 민원을 받는 면석이들 같다. 옛날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 자체만 가지고는 이 자체만 가지고 그 한국당이라든지 뭐 다른 당이라든지 뭐 여당도 물론이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반응은 뭐 따로 공식 입장은 안 냈습니까? 따로 입장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또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과연 우리나라를 이제 뭐 속된 표현으로 시쳇말로 푸대접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뭐 장관급이나 차관급 회담이 아니라 과장급 협조였거든요. 또한 우리나라가 앞서 일본에서 여러 차례 양자 협의를 한 것을 우리나라가 이제
거부했던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유치한 발상 아니었느냐. 네네. 저거는 아주 사람 불러놓고 대놓고 모욕을 주는 것 그런 것이었는데 네네. 이게 국장급, 과장급, 뭐 장관급, 정상급 이게 다 다릅니까? 일단 또 한 가지 문제점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양자 협의라고 요청했는데 왜 일본에서는 설명이라고 했느냐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양국 간의 이제 공식적인 미팅에 대해서 분명히 일본이 부적절하게 반응한 건 맞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주재하는 것은 이제 그 초청을 한 이제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설명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외교 관계상 우리가 이제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 협의를 요청했는데 일본에서 설명을 했다라는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질문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저 실무자협회는 통상 실무자협회 같은 경우, 실무자회의 같은 경우에는 네네. 비공개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 서로 뭐 만나고 악수하고 네네. 이런 모습만 좀 연출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비공개로 들어가는데 네. 저기는 뭐 물론 회담 내용은 비공개로 됐습니다만 네. 저렇게 안에 들어가서 했던 거는 사전에 공개하기로 양국이 합의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 영상이 나오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취재진이 이제 갔고 그래서 먼저 가서 시작하는 모습만 흔히 이제 뭐 국내 행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두 발언만 공개하겠습니다. 또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포토타임만 갖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 장면만 이제 공개가 된 것이고 예. 끝나고 나서 양국은 이제 각자 이제 국가로 돌아와서 이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네. 그 일본 네티즌은 개싸움은 국민이 할 테니 또는 네네. 우리가 할 테니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가라 네네. 이렇게 해서 큰 반향을 또 일으키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저렇게 저것은 뭐 굴욕적인 뭐 외교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네. 어떤 그 상식과 품격의 문제인데 네, 맞습니다. 저런 문제를 영상으로 보고 각 당에서 입장을 안 냈다? 확실합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군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나옵니까? 오바마 기자? 아니요, 내일은 일정이 없습니다. 내일은 일정이 네. 없습니까? 이 부분은 좀 체크를 좀 해주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문제를 좀 예상을 했었는데 추가 제재 가능성이 이제는 굳혀져서 네.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뭐 정리된 사항이 있습니까? 일단은 추가 제재를 할 것은 거의 뭐 확실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18일에 일본에서 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청했는데 우리나라가 답변해야 될 시점이 1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일 뒤에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18일을 즈음해서 일본에서 뭐 자동차라든지 그 소재 가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추가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23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일반 이사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논의해 달라고 이제 의제화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네. 앞에 제가 권한나 기자라고 했습니다만 네. 왕해나 기자가 리포트를 했군요. 네. 이번 수출 규제, 뭐 미국의 대선 그리고 미중 중미 미중 네. 어떤 무역 갈등 이런 문제가 계속 엇갈리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그 선뜻 끼어들기가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서 중재를 요청하는 것만큼 사실 일본도 로비 창구를 이용해서 미국에서 적절한 개입을 좀 중단해 주는 것을 좀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이제 한일 관계의 결국에 나서는 키는 미국이다라는 것을 한국과 일본이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미국으로서는 지금 당장 나서기는 좀 주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무역 분쟁에 대해서 양국 당사자가 먼저 해결을 해야지 중간에 제3자가 개입을 하기에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다만 앞에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이 반도체에 관련된 문제가 단순히 한일 양국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산업과도 연결이 되는데 미국의 애플이나 아마존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외교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네. 황교안 대표가 이 한일 무역 갈등은 아닙니다만 무역 보복,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내용이라도 의견을 나눌 네, 맞습니다. 태도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치권은 지금 종합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일단 한국당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황교안 대표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제안을 했고요. 물론 뭐 그건 여론의 움직임을 보고 이제 제안을 한 것인데 예. 민주당에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회담을 하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회동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또 11시엔 방금 11시엔 문재인 국회의장 주재로 문희상 문재인 대통령이고 문희상이죠. 예,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그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아마 방일 외교단 구성에 대한 논의가 나왔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어서 대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다음 연결할 전화는 이재용 부회장의 일본 방문 얘기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의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재용 회장의 영웅 만들기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할까요? 하지만은 좀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삼성에 직접 출입하고 있는 기자를 불러서 내용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란나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충분히 그 물량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서는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기업의 총수가 해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일본 정부의 규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도 돌아오고 재계에서도 바쁘게 좀 움직였는데 이 내용을 좀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금요일 밤 9시 김포공항을 통해 엿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 날인 13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부를 총괄하는 최고 경영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일본에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전망과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이 일본에서 돌아오자마자 사장단을 불러 모은 만큼 상황이 시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세계 품목을 충분히 확보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 내부에서도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방일을 통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스노 불화수소 등 일본 수출 규제 3개 품목의 긴급 물량 확보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의 규제를 피해 해외 공장으로 우회 수입하거나 다른 조달처를 확보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삼성에서는 사실 무근이라며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재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기업이 정부에 반하는 조치를 쉽사리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지금 삼성에서 얘기하고 있는 현지 기업이 정부에 반하는 조치를 쉽사리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삼성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까? 예, 삼성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조금 이 정치권에서 현재 정치권이나 또 정부 차원에서 조금 긴장된 분위기가 감지되는 만큼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말에 사장단 회의에서 공유됐을 내용, 이 회의 내용도 조금 다르겠군요. 어떤 내용이 오간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까? 네, 삼성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현지에서 파악한 현안을 공유하고 비상시국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즉
즉 긴급 사태에 대응한 대응책 마련을 사장단에게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로 부품 소재 공급처를 여러 나라로 다양화하고 국산화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고 하는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넘어 모바일, 생활가전 등 일본의 제재 범위 확대 시 영향권을 들 수 있는 모든 사업 부문에 대해 대응책을 강구하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회장이 가서 성과를 일부 내기는 했는데 우회해서 물품을 확보를 하거나 다른 조달처를 좀 찾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과가 있었던 것 같군요. 하지만은 지금 일반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충분한 물품의 직접적인 확보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 지금 삼성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황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권한나 기자였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나왔지만은 이 부분은 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삼성에서도 지금 정치권 반응이 오늘 아침 오전 일찍 나왔기 때문에 아마 좀 정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까지 좀 살펴주시고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물어봤던 그 일본에 대한 그 모욕적인 어떤 그런 행위 의도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도 좀 알아봐 주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나오시죠? 내일 그 오전에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당청에서 당정에서 죄송합니다. 당정청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책 회의를 합니다. 이 소식 가지고 제가 나오겠습니다. 그 시간에 같이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